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전기세 걱정이죠. 에어컨은 껐다 켰다 하면 전기세 폭탄을 맞으니 차라리 24시간 내내 켜두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에어컨이 인버터 방식인지 아니면 구형 정속형 방식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철 우리 집의 쾌적함과 가게 경제를 좌우하는 에어컨 사용법의 모든 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의 정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인버터와 정속형,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실외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외기 옆면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인버터 또는 인버터라고 명확히 쓰여 있다면 여러분의 에어컨은 최신 인버터형입니다. 만약 글씨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에어컨 본체의 외관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쁘게 생긴 최신 모델들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입니다. 에어컨 뒷면을 봤을 때 공기가 드나드는 그릴 부분이 시원하게 뚫려 있다면 인버터일 확률이 높고, 반대로 뒷면이 꽉 막혀 있는 구형 모델이라면 정속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작동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동을 걸자마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무조건 100%의 힘으로 최대 속력으로 질주합니다. 당연히 속도는 빠르지만 기름값, 즉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리고 실내가 충분히 시원해지면 자동차의 시동을 아예 꺼버리는 것처럼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다 다시 더워지면 또다시 페달을 끝까지 밟고 질주를 시작합니다. 켜고 끄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단순하고 강력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인버터 에어컨은 아주 스마트한 베테랑 운전자와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발하기 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탐색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합니다. 처음에는 목표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힘을 내지만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페달에서 발을 떼고 관성으로 주행하듯 최소한의 힘만 사용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살짝 페달을 밟아 속도를 유지하고 너무 빠르면 발을 떼서 에너지를 아끼죠. 이렇게 스스로 출력을 0%에서 100%까지 세밀하게 조절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버터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에어컨을 계속 켜둬야 하나, 꺼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에어컨이 구형 정속형이라면 시원해졌을 때 바로바로 꺼주는 것이 전기세를 아끼는 길입니다. 켜져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최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버터 에어컨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처음 켰을 때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이 초기 가동 단계에서는 정속형보다도 전기 사용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목표 온도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적은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절전 운행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외출한다고 해서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전기 소모가 가장 큰 초기 가동을 반복하게 되어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버터 에어컨을 한 달 내내 켜두는 것이 무조건 이득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 제조사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36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 계속 켜두게 되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장시간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어 더 이상 냉방이 필요 없을 때는 당연히 꺼주는 것이 맞습니다. 꺼져 있는 에어컨보다 전기를 적게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버터 에어컨은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 시에는 낮은 온도로 켜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이상의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꺼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은 전기세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에어컨 냄새 문제입니다. 걸레밥 냄새, 키키한 시큼한 냄새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제습 기능과 송풍 기능입니다.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이나 제습을 1시간 돌려 말리면 냄새가 안 난다는 정보, 이것 역시 잘못된 상식일 수 있습니다. 우선 에어컨의 냉방과 제습은 이름만 다를 뿐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둘 다 실외기를 가동해 차가운 냉매로 공기를 식히는 과정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바람의 세기입니다. 냉방은 강한 바람으로 온도를 빨리 낮추는 데 집중하고 제습은 약한 바람으로 운전하여 공기 중의 수분이 바람에 섞여 나오기보다 차가운 냉각판에 물방울로 맺혀 호스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습 모드라고 해서 냄새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송풍 기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송풍은 실외기 가동 없이 선풍기처럼 그냥 바람만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에어컨을 끈 직후 냉각판은 차갑고 축축한 상태입니다. 이때 창문을 닫은 채로 송풍을 오래 틀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에 떠다니던 각종 먼지, 음식 냄새, 화장품 입자, 반려동물의 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와 세균들이 축축한 냉각판에 그대로 달라붙게 됩니다. 냉방 중에는 이 오염물질들이 물방울과 함께 씻겨 내려가지만 송풍 중에는 물이 없으니 씻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생물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 즉 따뜻하고 축축하며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번식하며 자신들의 집, 즉 바이오 필름을 형성할 때 나는 공격적인 냄새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쾌한 에어컨 냄새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날 창문을 닫고 송풍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냄새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냄새의 원인을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에어컨에는 대부분 자동 건조 기능이 있습니다. 냉방 운전이 끝나면 자동으로 10분에서 30분가량 송풍으로 내부를 말린 뒤 꺼지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자동 건조 기능이 작동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내 오염원이 냉각판에 흡착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건조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완전 건조를 원하신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더 이상 에어컨을 켜지 않을 밤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창문을 열고 1시간 정도 송풍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에어컨 냄새의 근본 원인은 에어컨 기계 자체가 아니라 집안 환경에 있습니다. 에어컨은 집안의 공기를 그대로 빨아들여 차갑게 만든 후 다시 내뱉는 장치입니다. 집안에 냄새 원인이 있다면 그 냄새는 에어컨을 통해 증폭될 뿐입니다. 혹시 집안에 향이 강한 디퓨저나 향초를 두진 않으셨나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음식을 자주 해드시나요? 이런 모든 생활 냄새가 냉각판에 흡착되어 변질되면서 악취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냄새가 고민이라면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냄새를 줄이고 에어컨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은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는 우리 몸의 코털처럼 외부의 큰 먼지와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보통 입부분이나 전면부 덮개를 열면 쉽게 필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대부분 뒷면에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최소 2주에 한 번, 아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필터를 꺼내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씻어내거나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갔다가 헹궈주면 됩니다. 과탄산소다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구연산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연산은 세척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헹궈내지 않고 잔류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신다면 아주 소량을 물에 10배 이상 희석해서 사용하고 수차례 깨끗이 헹궈내야 합니다. 또한 헤파 필터나 집진 필터처럼 물 세척이 불가능한 기능성 필터도 있습니다. 이런 필터는 사용 설명서를 꼭 확인하시고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실외기 관리 팁입니다. 최신 아파트들은 대부분 실외기가 베란다, 안쪽 별도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컨 가동 시 반드시 실외기실의 환기창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실외기는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창문이 닫혀 있으면 열이 배출되지 않아 과열로 인한 성능 저하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어 공기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겨우내 잠자던 에어컨을 여름에 처음 켤 때는 창문을 모두 연 상태에서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1시간 정도 냉방 운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겨우내 냉각판에 쌓였을지 모를 먼지와 오염물질이 응축수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자체 세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신다면 올여름 전기세 걱정은 덜고 냄새 없는 쾌적한 바람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지식이 우리의 여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전기세 걱정이죠. 에어컨은 껐다 켰다 하면 전기세 폭탄을 맞으니 차라리 24시간 내내 켜두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에어컨이 인버터 방식인지 아니면 구형 정속형 방식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철 우리 집의 쾌적함과 가게 경제를 좌우하는 에어컨 사용법의 모든 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의 정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인버터와 정속형,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실외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외기 옆면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인버터 또는 인버터라고 명확히 쓰여 있다면 여러분의 에어컨은 최신 인버터형입니다. 만약 글씨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에어컨 본체의 외관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쁘게 생긴 최신 모델들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입니다. 에어컨 뒷면을 봤을 때 공기가 드나드는 그릴 부분이 시원하게 뚫려 있다면 인버터일 확률이 높고 반대로 뒷면이 꽉 막혀 있는 구형 모델이라면 정속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작동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동을 걸자마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무조건 100%의 힘으로 최대 속력으로 질주합니다. 당연히 속도는 빠르지만 기름값, 즉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리고 실내가 충분히 시원해지면 자동차의 시동을 아예 꺼버리는 것처럼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다 다시 더워지면 또다시 페달을 끝까지 밟고 질주를 시작합니다. 켜고 끄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단순하고 강력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인버터 에어컨은 아주 스마트한 베테랑 운전자와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발하기 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탐색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합니다. 처음에는 목표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힘을 내지만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페달에서 발을 떼고 관성으로 주행하듯 최소한의 힘만 사용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살짝 페달을 밟아 속도를 유지하고 너무 빠르면 발을 떼서 에너지를 아끼죠. 이렇게 스스로 출력을 0%에서 100%까지 세밀하게 조절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버터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에어컨을 계속 켜둬야 하나, 꺼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에어컨이 구형 정속형이라면 시원해졌을 때 바로바로 꺼주는 것이 전기세를 아끼는 길입니다. 켜져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최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버터 에어컨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처음 켰을 때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이 초기 가동 단계에서는 정속형보다도 전기 사용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목표 온도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적은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절전 운행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외출한다고 해서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전기 소모가 가장 큰 초기 가동을 반복하게 되어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버터 에어컨을 한 달 내내 켜두는 것이 무조건 이득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 제조사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36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 계속 켜두게 되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장시간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어 더 이상 냉방이 필요 없을 때는 당연히 꺼주는 것이 맞습니다. 꺼져 있는 에어컨보다 전기를 적게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버터 에어컨은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 시에는 낮은 온도로 켜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이상의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꺼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은 전기세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에어컨 냄새 문제입니다. 걸레밥 냄새, 키키한 시큼한 냄새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제습 기능과 송풍 기능입니다.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이나 제습을 1시간 돌려 말리면 냄새가 안 난다는 정보, 이것 역시 잘못된 상식일 수 있습니다. 우선 에어컨의 냉방과 제습은 이름만 다를 뿐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둘 다 실외기를 가동해 차가운 냉매로 공기를 식히는 과정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바람의 세기입니다. 냉방은 강한 바람으로 온도를 빨리 낮추는 데 집중하고 제습은 약한 바람으로 운전하여 공기 중의 수분이 바람에 섞여 나오기보다 차가운 냉각판에 물방울로 맺혀 호스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습 모드라고 해서 냄새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송풍 기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송풍은 실외기 가동 없이 선풍기처럼 그냥 바람만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에어컨을 끈 직후 냉각판은 차갑고 축축한 상태입니다. 이때 창문을 닫은 채로 송풍을 오래 틀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에 떠다니던 각종 먼지, 음식 냄새, 화장품 입자, 반려동물의 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와 세균들이 축축한 냉각판에 그대로 달라붙게 됩니다. 냉방 중에는 이 오염물질들이 물방울과 함께 씻겨 내려가지만 송풍 중에는 물이 없으니 씻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생물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 즉 따뜻하고 축축하며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번식하며 자신들의 집, 즉 바이오 필름을 형성할 때 나는 공격적인 냄새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쾌한 에어컨 냄새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날 창문을 닫고 송풍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냄새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냄새의 원인을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에어컨에는 대부분 자동 건조 기능이 있습니다. 냉방 운전이 끝나면 자동으로 10분에서 30분가량 송풍으로 내부를 말린 뒤 꺼지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자동 건조 기능이 작동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내 오염원이 냉각판에 흡착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건조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완전 건조를 원하신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더 이상 에어컨을 켜지 않을 밤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창문을 열고 1시간 정도 송풍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에어컨 냄새의 근본 원인은 에어컨 기계 자체가 아니라 집안 환경에 있습니다. 에어컨은 집안의 공기를 그대로 빨아들여 차갑게 만든 후 다시 내뱉는 장치입니다. 집안에 냄새 원인이 있다면 그 냄새는 에어컨을 통해 증폭될 뿐입니다. 혹시 집안에 향이 강한 디퓨저나 향초를 두진 않으셨나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음식을 자주 해드시나요? 이런 모든 생활 냄새가 냉각판에 흡착되어 변질되면서 악취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냄새가 고민이라면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냄새를 줄이고 에어컨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은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는 우리 몸의 코털처럼 외부의 큰 먼지와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보통 입부분이나 전면부 덮개를 열면 쉽게 필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대부분 뒷면에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최소 2주에 한 번, 아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필터를 꺼내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씻어내거나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갔다가 헹궈주면 됩니다. 과탄산소다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구연산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연산은 세척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헹궈내지 않고 잔류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신다면 아주 소량을 물에 10배 이상 희석해서 사용하고 수차례 깨끗이 헹궈내야 합니다. 또한 헤파 필터나 집진 필터처럼 물 세척이 불가능한 기능성 필터도 있습니다. 이런 필터는 사용 설명서를 꼭 확인하시고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실외기 관리 팁입니다. 최신 아파트들은 대부분 실외기가 베란다, 안쪽 별도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컨 가동 시 반드시 실외기실의 환기창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실외기는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창문이 닫혀 있으면 열이 배출되지 않아 과열로 인한 성능 저하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어 공기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겨우내 잠자던 에어컨을 여름에 처음 켤 때는 창문을 모두 연 상태에서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1시간 정도 냉방 운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겨우내 냉각판에 쌓였을지 모를 먼지와 오염물질이 응축수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자체 세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신다면 올여름 전기세 걱정은 덜고 냄새 없는 쾌적한 바람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지식이 우리의 여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전기세 걱정이죠. 에어컨은 껐다 켰다 하면 전기세 폭탄을 맞으니 차라리 24시간 내내 켜두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에어컨이 인버터 방식인지 아니면 구형 정속형 방식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철 우리 집의 쾌적함과 가게 경제를 좌우하는 에어컨 사용법의 모든 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의 정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인버터와 정속형,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실외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외기 옆면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인버터 또는 인버터라고 명확히 쓰여 있다면 여러분의 에어컨은 최신 인버터형입니다. 만약 글씨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에어컨 본체의 외관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쁘게 생긴 최신 모델들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입니다. 에어컨 뒷면을 봤을 때 공기가 드나드는 그릴 부분이 시원하게 뚫려 있다면 인버터일 확률이 높고, 반대로 뒷면이 꽉 막혀 있는 구형 모델이라면 정속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작동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동을 걸자마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무조건 100%의 힘으로 최대 속력으로 질주합니다. 당연히 속도는 빠르지만 기름값, 즉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리고 실내가 충분히 시원해지면 자동차의 시동을 아예 꺼버리는 것처럼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다 다시 더워지면 또다시 페달을 끝까지 밟고 질주를 시작합니다. 켜고 끄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단순하고 강력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인버터 에어컨은 아주 스마트한 베테랑 운전자와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발하기 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탐색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합니다. 처음에는 목표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힘을 내지만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페달에서 발을 떼고 관성으로 주행하듯 최소한의 힘만 사용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살짝 페달을 밟아 속도를 유지하고 너무 빠르면 발을 떼서 에너지를 아끼죠. 이렇게 스스로 출력을 0%에서 100%까지 세밀하게 조절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버터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에어컨을 계속 켜둬야 하나,
꺼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에어컨이 구형, 정속형이라면 시원해졌을 때 바로바로 꺼주는 것이 전기세를 아끼는 길입니다. 켜져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최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버터 에어컨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처음 켰을 때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이 초기 가동 단계에서는 정속형보다도 전기 사용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목표 온도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적은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절전 운행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외출한다고 해서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전기 소모가 가장 큰 초기 가동을 반복하게 되어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버터 에어컨을 한 달 내내 켜두는 것이 무조건 이득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 제조사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36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 계속 켜두게 되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장시간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어 더 이상 냉방이 필요 없을 때는 당연히 꺼주는 것이 맞습니다. 꺼져 있는 에어컨보다 전기를 적게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버터 에어컨은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 시에는 낮은 온도로 켜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이상의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꺼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은 전기세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에어컨 냄새 문제입니다. 걸레밥 냄새, 키키한 시큼한 냄새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제습 기능과 송풍 기능입니다.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이나 제습을 1시간 돌려 말리면 냄새가 안 난다는 정보, 이것 역시 잘못된 상식일 수 있습니다. 우선 에어컨의 냉방과 제습은 이름만 다를 뿐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둘 다 실외기를 가동해 차가운 냉매로 공기를 식히는 과정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바람의 세기입니다. 냉방은 강한 바람으로 온도를 빨리 낮추는 데 집중하고 제습은 약한 바람으로 운전하여 공기 중의 수분이 바람에 섞여 나오기보다 차가운 냉각판에 물방울로 맺혀 호스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습 모드라고 해서 냄새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송풍 기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송풍은 실외기 가동 없이 선풍기처럼 그냥 바람만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에어컨을 끈 직후 냉각판은 차갑고 축축한 상태입니다. 이때 창문을 닫은 채로 송풍을 오래 틀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에 떠다니던 각종 먼지, 음식 냄새, 화장품 입자, 반려동물의 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와 세균들이 축축한 냉각판에 그대로 달라붙게 됩니다. 냉방 중에는 이 오염물질들이 물방울과 함께 씻겨 내려가지만 송풍 중에는 물이 없으니 씻겨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생물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 즉 따뜻하고 축축하며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번식하며 자신들의 집, 즉 바이오필름을 형성할 때 나는 공격적인 냄새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쾌한 에어컨 냄새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날 창문을 닫고 송풍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냄새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냄새의 원인을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에어컨에는 대부분 자동 건조 기능이 있습니다. 냉방 운전이 끝나면 자동으로 10분에서 30분가량 송풍으로 내부를 말린 뒤 꺼지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자동 건조 기능이 작동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내 오염원이 냉각판에 흡착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건조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완전 건조를 원하신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더 이상 에어컨을 켜지 않을 밤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창문을 열고 1시간 정도 송풍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에어컨 냄새의 근본 원인은 에어컨 기계 자체가 아니라 집안 환경에 있습니다. 에어컨은 집안의 공기를 그대로 빨아들여 차갑게 만든 후 다시 내뱉는 장치입니다. 집안에 냄새 원인이 있다면 그 냄새는 에어컨을 통해 증폭될 뿐입니다. 혹시 집안에 향이 강한 디퓨저나 향초를 두진 않으셨나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음식을 자주 해드시나요? 이런 모든 생활 냄새가 냉각판에 흡착되어 변질되면서 악취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냄새가 고민이라면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냄새를 줄이고 에어컨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은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는 우리 몸의 코털처럼 외부의 큰 먼지와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보통 입부분이나 전면부 덮개를 열면 쉽게 필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대부분 뒷면에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최소 2주에 한 번, 아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필터를 꺼내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씻어내거나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갔다가 헹궈주면 됩니다. 과탄산소다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구연산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연산은 세척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헹궈내지 않고 잔류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신다면 아주 소량을 물에 10배 이상 희석해서 사용하고 수차례 깨끗이 헹궈내야 합니다. 또한 헤파 필터나 집진 필터처럼 물 세척이 불가능한 기능성 필터도 있습니다. 이런 필터는 사용 설명서를 꼭 확인하시고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실외기 관리 팁입니다. 최신 아파트들은 대부분 실외기가 베란다, 안쪽 별도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컨 가동 시 반드시 실외기실의 환기창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실외기는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창문이 닫혀 있으면 열이 배출되지 않아 과열로 인한 성능 저하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어 공기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겨우내 잠자던 에어컨을 여름에 처음 켤 때는 창문을 모두 연 상태에서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1시간 정도 냉방 운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겨우내 냉각판에 쌓였을지 모를 먼지와 오염물질이 응축수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자체 세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신다면 올여름 전기세 걱정은 덜고 냄새 없는 쾌적한 바람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지식이 우리의 여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전기세 걱정이죠. 에어컨은 껐다 켰다 하면 전기세 폭탄을 맞으니 차라리 24시간 내내 켜두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에어컨이 인버터 방식인지
아니면 구형, 정속형 방식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철 우리 집의 쾌적함과 가게, 경제를 좌우하는 에어컨 사용법의 모든 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의 정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인버터와 정속형,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실외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외기 옆면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인버터 또는 인버터라고 명확히 쓰여 있다면 여러분의 에어컨은 최신 인버터형입니다. 만약 글씨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에어컨 본체의 외관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쁘게 생긴 최신 모델들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입니다. 에어컨 뒷면을 봤을 때 공기가 드나드는 그릴 부분이 시원하게 뚫려 있다면 인버터일 확률이 높고, 반대로 뒷면이 꽉 막혀 있는 구형 모델이라면 정속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작동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동을 걸자마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무조건 100%의 힘으로 최대 속력으로 질주합니다. 당연히 속도는 빠르지만 기름값, 즉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리고 실내가 충분히 시원해지면 자동차의 시동을 아예 꺼버리는 것처럼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다 다시 더워지면 또다시 페달을 끝까지 밟고 질주를 시작합니다. 켜고 끄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단순하고 강력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인버터 에어컨은 아주 스마트한 베테랑 운전자와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발하기 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탐색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합니다. 처음에는 목표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힘을 내지만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페달에서 발을 떼고 관성으로 주행하듯 최소한의 힘만 사용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살짝 페달을 밟아 속도를 유지하고 너무 빠르면 발을 떼서 에너지를 아끼죠. 이렇게 스스로 출력을 0%에서 100%까지 세밀하게 조절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버터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에어컨을 계속 켜둬야 하나, 꺼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에어컨이 구형, 정속형이라면 시원해졌을 때 바로바로 꺼주는 것이 전기세를 아끼는 길입니다. 켜져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최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버터 에어컨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처음 켰을 때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이 초기 가동 단계에서는 정속형보다도 전기 사용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목표 온도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적은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절전 운행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외출한다고 해서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전기 소모가 가장 큰 초기 가동을 반복하게 되어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버터 에어컨을 한 달 내내 켜두는 것이 무조건 이득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 제조사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36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 계속 켜두게 되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장시간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어 더 이상 냉방이 필요 없을 때는 당연히 꺼주는 것이 맞습니다. 꺼져 있는 에어컨보다 전기를 적게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버터 에어컨은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 시에는 낮은 온도로 켜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이상의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꺼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은 전기세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에어컨 냄새 문제입니다.
걸레밥 냄새, 키키한 시큼한 냄새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제습 기능과 송풍 기능입니다.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이나 제습을 1시간 돌려 말리면 냄새가 안 난다는 정보, 이것 역시 잘못된 상식일 수 있습니다. 우선 에어컨의 냉방과 제습은 이름만 다를 뿐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둘 다 실외기를 가동해 차가운 냉매로 공기를 식히는 과정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바람의 세기입니다. 냉방은 강한 바람으로 온도를 빨리 낮추는 데 집중하고 제습은 약한 바람으로 운전하여 공기 중의 수분이 바람에 섞여 나오기보다 차가운 냉각판에 물방울로 맺혀 호스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습 모드라고 해서 냄새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송풍 기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송풍은 실외기 가동 없이 선풍기처럼 그냥 바람만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에어컨을 끈 직후 냉각판은 차갑고 축축한 상태입니다. 이때 창문을 닫은 채로 송풍을 오래 틀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에 떠다니던 각종 먼지, 음식 냄새, 화장품 입자, 반려동물의 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와 세균들이 축축한 냉각판에 그대로 달라붙게 됩니다. 냉방 중에는 이 오염물질들이 물방울과 함께 씻겨 내려가지만 송풍 중에는 물이 없으니 씻겨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생물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 즉 따뜻하고 축축하며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번식하며 자신들의 집, 즉 바이오필름을 형성할 때 나는 공격적인 냄새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쾌한 에어컨 냄새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날 창문을 닫고 송풍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냄새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냄새의 원인을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에어컨에는 대부분 자동 건조 기능이 있습니다. 냉방 운전이 끝나면 자동으로 10분에서 30분가량 송풍으로 내부를 말린 뒤 꺼지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자동 건조 기능이 작동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내 오염원이 냉각판에 흡착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건조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완전 건조를 원하신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더 이상 에어컨을 켜지 않을 밤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창문을 열고 1시간 정도 송풍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에어컨 냄새의 근본 원인은 에어컨 기계 자체가 아니라 집안 환경에 있습니다. 에어컨은 집안의 공기를 그대로 빨아들여 차갑게 만든 후 다시 내뱉는 장치입니다. 집안에 냄새 원인이 있다면 그 냄새는 에어컨을 통해 증폭될 뿐입니다. 혹시 집안에 향이 강한 디퓨저나 향초를 두진 않으셨나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음식을 자주 해드시나요? 이런 모든 생활 냄새가 냉각판에 흡착되어 변질되면서 악취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냄새가 고민이라면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냄새를 줄이고 에어컨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은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는 우리 몸의 코털처럼 외부의 큰 먼지와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은 보통 입부분이나 전면부 덮개를 열면 쉽게 필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대부분 뒷면에 필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최소 2주에 한 번, 아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필터를 꺼내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씻어내거나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갔다가 헹궈주면 됩니다. 과탄산소다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구연산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연산은 세척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헹궈내지 않고 잔류할 경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신다면 아주 소량을 물에 10배 이상 희석해서 사용하고 수차례 깨끗이 헹궈내야 합니다. 또한 헤파 필터나 집진 필터처럼 물 세척이 불가능한 기능성 필터도 있습니다. 이런 필터는 사용 설명서를 꼭 확인하시고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실외기 관리 팁입니다. 최신 아파트들은 대부분 실외기가 베란다, 안쪽 별도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컨 가동 시 반드시 실외기실의 환기창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실외기는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창문이 닫혀 있으면 열이 배출되지 않아 과열로 인한 성능 저하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실외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어 공기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겨우내 잠자던 에어컨을 여름에 처음 켤 때는 창문을 모두 연 상태에서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1시간 정도 냉방 운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겨우내 냉각판에 쌓였을지 모를 먼지와 오염물질이 응축수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자체 세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신다면 올여름 전기세 걱정은 덜고 냄새 없는 쾌적한 바람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지식이 우리의 여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전기세 걱정이죠. 에어컨은 껐다 켰다 하면 전기세 폭탄을 맞으니 차라리 24시간 내내 켜두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에어컨이 인버터 방식인지 아니면 구형 정속형 방식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철 우리 집의 쾌적함과 가게 경제를 좌우하는 에어컨 사용법의 모든 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의 정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인버터와 정속형,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실외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외기 옆면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인버터 또는 인버터라고 명확히 쓰여 있다면 여러분의 에어컨은 최신 인버터형입니다. 만약 글씨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에어컨 본체의 외관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쁘게 생긴 최신 모델들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입니다. 에어컨 뒷면을 봤을 때 공기가 드나드는 그릴 부분이 시원하게 뚫려 있다면 인버터일 확률이 높고 반대로 뒷면이 꽉 막혀 있는 구형 모델이라면 정속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작동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동을 걸자마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목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무조건 100%의 힘으로 최대 속력으로 질주합니다. 당연히 속도는 빠르지만 기름값, 즉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리고 실내가 충분히 시원해지면
자동차의 시동을 아예 꺼버리는 것처럼 작동을 멈춥니다. 그러다 다시 더워지면 또다시 페달을 끝까지 밟고 질주를 시작합니다. 켜고 끄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단순하고 강력한 방식입니다. 반면에 인버터 에어컨은 아주 스마트한 베테랑 운전자와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발하기 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탐색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합니다. 처음에는 목표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힘을 내지만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페달에서 발을 떼고 관성으로 주행하듯 최소한의 힘만 사용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살짝 페달을 밟아 속도를 유지하고 너무 빠르면 발을 떼서 에너지를 아끼죠. 이렇게 스스로 출력을 0%에서 100%까지 세밀하게 조절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버터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에어컨을 계속 켜둬야 하나, 꺼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에어컨이 구형, 정속형이라면 시원해졌을 때 바로바로 꺼주는 것이 전기세를 아끼는 길입니다. 켜져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최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버터 에어컨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처음 켰을 때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이 초기 가동 단계에서는 정속형보다도 전기 사용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목표 온도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적은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절전 운행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외출한다고 해서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전기 소모가 가장 큰 초기 가동을 반복하게 되어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버터 에어컨을 한 달 내내 켜두는 것이 무조건 이득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 제조사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36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 계속 켜두게 되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장시간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어 더 이상 냉방이 필요 없을 때는 당연히 꺼주는 것이 맞습니다. 꺼져 있는 에어컨보다 전기를 적게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버터 에어컨은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 시에는 낮은 온도로 켜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이상의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꺼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은 전기세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에어컨 냄새 문제입니다. 걸레밥 냄새, 키키한 시큼한 냄새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제습 기능과 송풍 기능입니다.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이나 제습을 1시간 돌려 말리면 냄새가 안 난다는 정보, 이것 역시 잘못된 상식일 수 있습니다. 우선 에어컨의 냉방과 제습은 이름만 다를 뿐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둘 다 실외기를 가동해 차가운 냉매로 공기를 식히는 과정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바람의 세기입니다. 냉방은 강한 바람으로 온도를 빨리 낮추는 데 집중하고 제습은 약한 바람으로 운전하여 공기 중의 수분이 바람에 섞여 나오기보다 차가운 냉각판에 물방울로 맺혀 호스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습 모드라고 해서 냄새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송풍 기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송풍은 실외기 가동 없이 선풍기처럼 그냥 바람만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에어컨을 끈 직후 냉각판은 차갑고 축축한 상태입니다. 이때 창문을 닫은 채로 송풍을 오래 틀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에 떠다니던 각종 먼지, 음식 냄새, 화장품 입자, 반려동물의 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와 세균들이 축축한 냉각판에 그대로 달라붙게 됩니다. 냉방 중에는 이 오염물질들이 물방울과 함께 씻겨 내려가지만
송풍 중에는 물이 없으니 씻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생물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 즉 따뜻하고 축축하며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번식하며 자신들의 집, 즉 바이오필름을 형성할 때 나는 공격적인 냄새가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쾌한 에어